정보보호 설정 사인 버튼 공병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증심사원 여동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 ISMS-P 인정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1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1.1.3 조직 구성 1.1.4 범위 설정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이렇게 총 6편의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각 통제 항목별 인정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총 6개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1.1.1 경영진의 참여에 대한 통제 목적을 살펴보면요.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안 담당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보안 담당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대표이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CPO. 네, 이러한 직급들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고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경영진이 반드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그런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원급의 경영진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요. 또 그러면 인정심사원 관점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긴 하는지요? 네, 기업 담당자들이 이제 그 CISO라든가 CPO의 책임과 역할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그런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위험 평가라든가 DOA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정보보호 대책 및 이행 결과 보고서, 내부 감사 보고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영진에게 또 보고하고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진 보고까지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인한 정적이 없으면 결함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결함을 주고 있습니다. 정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통제 목적 살펴보면요.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을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보안 담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인사 발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든가 내부 규정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이 네. 임원급의 CIO와 CPO를 인사 발령을 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네, 심사원은 기업에서 이제 발령한 CISO라든가 CPO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에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 발령 내렸던 문서가 없으면 또 결함이겠네요. 네. 1.1.2 최고 책임자 지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1.1.3 조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 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실무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인정심사원 관점에서 무엇을 확인하시는지요? 네, 전문성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심사원들은 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에서 승인한 의사, 결정, 안건 등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를 하고 이루어졌는지 회의 정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보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련한 안건을 회의한 안건에 대한 정적이 없으면 또 결함이겠네요. 네, 그리고 뭐 회의록을 검토했는데 너무 형식적이거나 효과적인 사항이 효과성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결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면 또 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1.3 조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1.4 범위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보안 담당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이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 시설, 조직 등 유형 무형의 핵심 자산을 누락 없이 신청서에다가 포함을 해야 합니다.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문서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에 대해서 핵심 직원이라든가 사업 부서 그러한 조직이 인증 범위에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또 심사 중에 자산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되면 또 그것도 결함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산이 누락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별 보안 등급과 위험 식별 평가를 안 한다는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네, 제일 먼저 자산 식별이 어디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범위 설정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1.1.4 범위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1.1.5 정책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 문서를 수립 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 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수립인데요. 그러면 보안 담당자는 이 통제 목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네, 그 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관련된 근거 및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상위의 정책이죠. 네, 최상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상위 정책과 거기에 따른 각 부서별 지침, 네, 또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가이드, 또 표준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증심사원은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네, 뭐 해당 기업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든가 지침, 매뉴얼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법이 재개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법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서 반드시 정책이라든가 규정에는 법규를 식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식별하지 않고 있으면 결함이 됩니다. 그렇죠. 관련 법률, 예를 들어 쇼핑몰이면 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네. 또 신용거래법, 또 앱을 통해서 뭐 위치정보법 이런 법률들이 검토해서 제정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 지침들이 개정을 하는 검토와 실제로 승인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또 결함입니다. 네. 자, 1.1.5 정책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1.1.6 자원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역 같은데요. 그러면 1.1.6 자원 할당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정보보호 인력에 대해서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전문성.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연간 예산 계획 그 부분도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적절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무엇을 또 확인하는지? 뭐 기업에서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이제 확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또 이렇게 실효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성을 이제 검증하려면은 자격증, 뭐 관련 경력, 전공, 또 교육 이수 등의 증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인데 네. 뭐 서버, 네트워크, DB 이런 기술 인력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또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력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아니면 또 예산을 줘서 신규 채용을 하거나 또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을 또 쓴다든가 이런 경영진의 예산 인력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게나마 1.1.1 경영진의 참여부터 1.1.6 자원 할당까지 살펴봤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1.1.1 경영진의 참여는 반드시 임원급의 CIO와 CPO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CEO도 경영진 포함해서 정보보호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CISO와 CPO는 겸직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서 임원급으로 지정한 또한 인사 발령을 냈던 정적들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1.1.3 조직 구성은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 조직,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또 실무 조직 구성 이후에는 임원급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평소에 정보보호 관련 이슈, 사건, 또 정책 지침, 제정, 개정 이런 것들은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회의를 거치고 CEO의 성의를 득해야 합니다. 1.1.3 범위 설정은 인정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을 파악을 해서 문서화를 하고 자산별 위험 식별, 위험 평가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1.1.5 정책 수립은 최상위 정책 그리고 스탠다드인 지침, 세부적인 매뉴얼 그리고 표준 양식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한 이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조직의 규정도 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반드시 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재개정 이후에 CEO의 승인을 거쳐서 공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적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6 자원 할당인데요.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에 들어가는 비용 또 예산을 수립해서 확보를 해야 하고 자원도 할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CEO 경영 최고 경영자가 그러한 활동을 한 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